안녕하세요. 다코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공구리 기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우선 단테님의 기본적인 공구리 기법의 원리는 자, 주가가 하락을 하던 주가의 힘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직전의 언덕을 뚫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우상향을 하게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럴 때 직전에 언덕을 뚫으면서 지지를 받는 구간, 그러니까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는 구간을 공구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락하던 흐름의 직전에 언덕을 뚫는 구간을 공구리라고 봤을 때, 대신에 공구리가 나오기, 여기 공구리 직전의 언덕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밑에서 움직이던 이 파동의 크기만큼 대칭으로 올라가야지만 직전의 언덕에서 일단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는 일단 파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인 게, 하락하던 힘이 직전의 언덕 또는 저항대, 매물대를 뚫었을 때는 대칭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주가가 공구리 기법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직전의 언덕을 반드시 뚫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락을 하락을 하던 파동의 흐름에서 반드시 이 반드시 직전에 언덕을 뚫어 주어야 앞으로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바뀐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우리가 공구리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하락을 하던 파동의 흐름에서 이 반드시가 중요해요. 반드시 직전에 언덕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상승 흐름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이 밑에 직전의 언덕을 돌파하기 직전의 파동의 크기 있죠. 이 파동의 크기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파동 크기, 이 파동 크기만큼 대칭으로 1대1로 뚫어 올려야지 직전의 언덕에서 직전에 이 언덕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직전에 언덕을 이렇게 바로 뚫어 올리고 우상향을 하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직전의 언덕을 다 1대1로 뚫지 못하고 여기서 박스를 치다가 뚫어 올리는 그림도 나옵니다. 지금 직전에 언덕을 뚫었을 때 여기 직전에 언덕을 뚫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인 것은 하락을 하던 파동의 흐름에서 반드시 직전에 언덕을 뚫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언덕을 뚫었을 때 밑에 파동 상승하기 전에 파동 크기만큼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대칭만큼 올라가지 못하면은 그만큼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던 흐름에서 직전에 언덕을 뚫었을 때
이제 돌파 타점을 잡으시는 분들은 직전의 흐름, 여기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기 전에 이 파동의 크기만큼을 대칭으로 올라가는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돌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만큼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지를 직전의 언덕에서, 그러니까 대칭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직전의 언덕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점이 높아지는 만큼 우상향 박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직전의 언덕에서 타점이 아니라 직전의 언덕에서, 여기 직전의 언덕에서 그림판으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만큼, 자,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직전의 언덕을 1대1로 못 뚫고 빠지게 되면은, 여기 직전의 언덕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은 얼마만큼 빠질 수 있냐면, 여기 직전의 언덕에서 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 올라갔던 파동 크기 있죠, 요 파동 크기만큼, 여기서 올라갔던 요 크기만큼 요 저점에서 요만큼 표시를 해두고, 여기 올라간 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상향 박스를 이렇게 우상향 박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구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전에 언덕을 뚫어주는 라인 자체가 공구리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공구리 라인을 직전에 언덕을 뚫어주는 라인에서 우리가 장대가 나오면은 이미 나와야 되는 힘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타점에서 눌러줄 때 직전에 언덕 공고리 라인에서 타점을 잡고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 즉 공고리 라인에서 최대한 붙어서 타점을 잡는 게 눌림목 타점이고요. 돌파 타점을 잡을 때는 일단 돌파를 할 때 장대가 나오기 전에 분봉 차트상 가격 박스를 만들고 뚫어줄 때 돌파 타점을 잡으면 되고, 만약에 장대가 나오지 않고 양봉이긴 하지만은 조금 뭐 크기가 조금 작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는 약 4% 5%권, 그러니까 10% 이내에 양봉으로 뚫었을 때 이 밑에 직전의 파동, 요 파동 크기만큼 크기가 다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바로 타점을 잡는 것보다는 음봉으로 주가가 약간 조정이 나올 때 돌파봉의 시가를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면은, 음봉으로 눌러줄 때 잡아서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은 한번 튈 수 있는 장대가 나올 수 있는, 즉 밑에서 움직이던 파동 크기만큼 여기서 또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밥그릇 패턴에 일단 밥그릇 패턴에 우리가 적용을 시킬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1번 이제 밥그릇 패턴으로 봤을 때는 1번, 2번, 3번 흔들고 4번이 이렇게 밥그릇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 그러니까 이 밥그릇 패턴을 봤을 때 공고리 기법이 가장 처음 나오는 구간은 이 1번 자리에서 2번 넘어갈 때, 즉 여기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에서 직전에 언덕을 뚫으면서 횡보 박스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여기서 첫 번째로 이 구간에서 공구리 기법이 나옵니다. 공구리가 쳐져요, 첫 번째로. 그리고 2번 박스 구간, 2번 이 박스 구간에서도 공구리 기법이 나오긴 합니다. 공구리 기법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서는 공구리 기법을 매매를 할 때는 5%에서 한 8% 정도로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단기, 거의 단타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조금 스윙이나 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서 들어가야 된다? 3번 나오기 직전에 3번 초입 구간에서 공구리를 찾아야지 스윙도 가능하고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커지는 구간, 파동이 커지는 구간이 3번 자리이기 때문에 이 3번 자리에서 공구리를 찾고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도 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도 수익의 퍼센테이지도 커진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서 나오는 공구리는 웬만큼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다. 오히려 그냥 3번 자리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상 봤을 때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올 때, 여기 3번 나오기 직전에 공구리가 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구리가 쳐질 때쯤이 언제쯤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밥그릇 패턴의 가장 기본은 이 하락을 하던 이 1번의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밥그릇 패턴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락하던 이 1번의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길어질 때쯤 여기서 공구리가 쳐지기 시작을 하면은 매매를 하시면은 성공을 하게 되면 밖으로 3번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상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상신전자로 보게 되면, 자, 상신전자를 보시면은, 자, 주가가 하락을 하던 흐름이, 자,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 여기서 하락하던 추세에서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랬더니 보면, 자, 여기서 밑에서 움직이던 파동 크기만큼 대칭으로 올라가죠. 대칭으로. 그래서 대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지를 직전에 언덕에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주가가 하락하던 이 흐름에서 제가 조금 너무 자, 이 파동으로 하락하던 흐름에서, 자, 공구리가 어디 쳐져요? 여기서 쳐지죠. 여기서. 직전의 언덕, 여기 이 부분이 직전의 언덕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뚫을 때 보시면은 바로 직전의 파동 크기만큼 주가가 대칭으로 올라가죠. 목표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대를 보시면은 여기가 딱 저항이었죠. 그까지만 딱 올라가고 주가가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 뚫어졌던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튀고.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5에서 8%가 많아요. 보시면은 여기도 한 5% 정도, 여기서도 8%, 한 5%, 8%. 그래서 이 공구리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릴 때 이 바로 직전의 파동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자리, 2번 자리 공구리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보통 파동의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5%에서 8% 정도, 목표가를 5%에서 8% 정도 잡으라고 했던 이유가 1번 자리에서 2번 자리로 넘어갈 때쯤 보통 파동의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파동의 크기가 큰 구간들은 이제 큰 밥그릇으로 봤을 때, 엄청 이런 큰 밥그릇, 지금 상신전자가 아직 1번, 2번 자리죠. 이런 큰 밥그릇으로 봤을 때는 2번의 파동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공구리 기법을 잡았을 때는 큰 흐름을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224일선 기준 밥그릇 패턴으로 봤을 때는 파동 크기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5%에서 8%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1번 자리와 제가 아까 2번 자리에서는 공구리 목표가를 5%에서 8%라고 잡았던 이유가, 자, 여기 1번에서 2번 자리 넘어갈 때 수익이 처음에 8%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한번 튀었을 때 한 5% 정도 주죠.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또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는 구간, 여기죠. 자, 이 구간.
자, 이 구간 또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직전에 움직이던 파동의 크기만큼 주가가 또 대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러면 자, 보시면은 여기 직전에 언덕을 뚫고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여기서도 5에서 8%예요. 근데 여기는 꼬리까지 하게 되면 한 13% 정도 나와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여기 공구리 라인에서 이런 데서는 공구리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서는 이 공구리 자리에서 수익을 내봤자 한 5에서 8%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공구리 기법으로 매매를 할 때는 여기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서 나오는 1번 자리에서 2번 자리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즉 2번 초입부터 2번 후반까지는 여기 2번 구간에서는 공구리 기법을 적용을 시켜서 매매를 하실 때는 거의 단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단타 개념. 단타 개념으로 보시고 수익을 5에서 한 8%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파동의 크기가 강해지고 수익을 좀 크게 먹으면서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은, 자, 224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년 평균선 까만색 선 기준으로 밥그릇 패턴이 1번, 2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1번의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길어진 상황에서 보시면은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는 라인, 여기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밑에 있던 파동의 크기만큼 대칭으로 올라가고 눌러주니까 수익이 커지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1번 자리에서 2번 자리 넘어갈 때도 매매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그냥 오도리 기법으로 중파동의 추세 전환, 오도리로 그냥 단타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냥 공구리 기법도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이 오도리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도 추세 전환 이후에 눌러주는 곳, 이것도 전부 다 공구리 기법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횡보나 상승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구리가 쳐진다. 그리고 횡보하던 주가에서 우상향이 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공구리가 쳐진다. 그래서 공구리 기법은 단테님의 기법, 수많은 기법이 있잖아요. 밥그릇 패턴도 있고 영매공파도 있고 오도리도 있고 많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공구리 기법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공구리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다. 자, 3번 자리, 그러니까 1번 구간 지나고 2번 구간에서 1번의 길이보다 충분히 횡보가 길어진 구간, 그러면 대략 여기 구간부터도 시작이 되겠죠. 왜? 1번, 2번 길어졌잖아요. 충분히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린 구간부터 지지를 받고 나니까 주가가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밥그릇 3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뭐 이제 장기평선들 111일선이나 224일선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공구리 기법으로 스윙이나 수익을 좀 크게 내기 위해서는 1번 하락하던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길어진 구간부터, 즉 이 구간부터 공구리 기법을 적용을 시켜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언덕을 뚫어 올리는 구간, 여기죠. 언덕. 그러니까 여기서 직전에 움직이던 이 파동의 크기만큼 대칭으로 올라가고, 이후에 주가가 큰 상승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움직이다가 빠졌을 때 이 공구리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죠. 지지를 받으니까 주가가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서 이 직전에 여기서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렸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또 그 위에 공구리가 또 쳐지면서 또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공구리가 어디 쳐지냐면 여기 한 군데, 그리고 두 군데, 여기 공구리가 두 군데 쳐졌다. 이 공구리 기법은 이 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위에서도, 여기 위에서도, 이런 고가권에서도 정별 상태의 고가권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고 나니까 지지를 받고 주가가 우상향을 한다. 이런 고가권에서도 정별 상태에서도 공구리는 가능하다. 적용이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정별 상태에서는 주가가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면 급락이 잘 나오기 때문에 손절이 안 돼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정별, 고가권, 이격이 정별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런 정별이 만들어지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고가권이 돼버리면은 이미 세력들이 뉴스를 만들어서 뿌리면서 일반 개미 투자자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분 차트를 쪼개가지고 뭐 5일선 뭐 기준선 잡고 매매를 해서 손절이 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 말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상신전자 여기 바닥 역배열 상태에서도 1번 자리가 1번의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길어진 구간, 이 구간부터 공구리 기법을 적용을 시켜서 매매를 해보셔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해드렸던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이 눌림목에서 왜 분석을 해드렸었냐면 이때 왜 처음에 960원, 963원 부근을 왜 손절가를 잡아드렸었냐면 자, 하락을 하던 주가의 흐름에서 여기서 하락하던 주가의 흐름에서 직전의 언덕을 여기 보시면은 직전의 언덕을 자 1대1로 1대1 이상 뚫어 올렸죠. 1대1 이상 뚫어 올렸기 때문에 대칭 이론으로 파동 대칭 이론 때문에 1대1 이상 뚫어 올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돌파가 나왔던 바로 직전의 언덕 부근을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린 거예요. 여기를 이 구간을 제가 일부러 손절 라인 잡아드린 겁니다. 이 구간을. 그러니까 딱 1대1 뚫고 지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림 슈팅 나오죠. 그래서 이 솔트웨어를 잘 보시면은 자 1번 여기서부터 224일선 기준으로는 1번 2번 자리예요. 얘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얘는 밥그릇 패턴을 봤을 때는 112일선 기준으로 여기서 1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24일선 기준으로 밥그릇 패턴은 여기서부터예요. 1번 2번. 여기서는 작은 밥그릇 패턴으로 이미 슈팅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밥그릇 패턴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1번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눌림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960원을 손절가를 잡고 이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렸을 때 대칭으로 1대1 이상 뚫어 올렸기 때문에 직전에 언덕을 손절가를 잡고 눌러줄 때 잡으면 한번 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오고 나서 흐름이 또 좋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 딱 정확하게 여기서 공구리가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면서 공구리가 딱 이쁘게 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눌림 타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다. 만약에 솔트웨어가 여기서 1대1로 못 들어올렸었으면은 빠질 위험이 크면서 이 저점까지 내려오는 2번 횡보 박스 구간에 갇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우리가 손절가를 이 밑에까지 잡고 1차, 2차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 패턴이던 영매공파 기법으로 매매를 하던 이 공구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왜?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바로 공구리 라인입니다. 공구리가 쳐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솔트웨어 말고 파수라는 종목도 제가 최근에 한번 또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파수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1번 자리보다 2번의 길이가 길어진 구간이죠. 그리고 직전에 언덕을 보시면은 1대1 이상 이미 뚫어 올린 구간이죠. 여기 파동 크기만큼 이미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수를 여기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눌림목 타점이다 라고 분석을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파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장기 이평선 역별 상태에서 자 매집봉 떴죠. 여기 매집봉 떴죠. 공굴이 직전에 언덕을 뚫으면서 공굴이 쳐졌죠. 여기. 그리고 파란 점선 근처 영매공파 타점이에요. 여기가 영매공파 타점이에요. 지금은 영매공파 눌림목 타점이자 112일선 기준, 얘는 224일선 기준 밥그릇 패턴이 아니라 112일선 기준 밥그릇 패턴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12일선 기준 밥그릇 패턴의 3번 자리입니다. 지금 눌림목 자리, 영매공파 눌림목 타점이면서 밥그릇 112일선 기준 밥그릇 3번 눌림목 타점인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영매공파 타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릴 때, 즉 공구리 라인을 쳤을 때, 공구리 라인을 뚫었을 때 올라갔을 때 파동,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패턴이 몇 가지가 나온다라고 제가 시작 전에 시작할 때 바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아까 공구리 돌파 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자, 직전에 언덕을 여기 뚫어 올릴 때, 자, 장대가 나온 게 아니라 매집봉으로 나왔었죠. 보시면 이 파동 크기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매집봉으로 일단 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 주가가 보시면은 다음날 음봉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날 눌러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면 파수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움직이던 파동 크기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로 대입을 시켰을 때 1대1 대칭으로 올랐을 때 얘는 이 자리에서 공고리 돌파 타점이 나온 종목이죠.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구리 돌파, 직전에 언덕을 돌파할 때 여기서 장대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파수처럼 눌러줄 때 잡으면 돼요. 이 직전의 언덕에서 지지를 받겠구나 예상을 하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 그만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면 돼요. 선익비 어차피 나오는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파수처럼 이 직전에 언덕을 뚫었을 때 이 꼬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양봉 캔들만 이렇게 딱 떴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눌러줄 때 잡으면은 얘는 이 밑에서 움직이던 파동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대칭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타점을 잡고 이 수익을 먹으면 돼요. 돌파, 공고리 돌파 타,
공구리 돌파 타점으로 돌파 매매로 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익절하고 또 눌러줄 때 직전에 언덕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눌러줄 때 또 눌림목 타점에서 또 공략이 가능할 때 여기 공략해서 또 튀면 수익을 또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밥그릇 패턴으로 봤을 때 1번 나오고 2번이 나왔을 때 1번 자리보다 2번의 자리가 길어진 구간부터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돌파 타점이 나온 종목들은 돌파 매매도 하고 눌림목 매매도 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한 종목으로 몇 번이나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이제부터 계속 눌러줄 때마다 잡아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자, 1번, 2번, 3번 나왔어요. 눌러주고 성공하면은 이제 끝이죠. 대신에 만약에 지금 이 돌파 여기 파동 크기만큼 다 안 나왔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만 봤을 때 자, 직전의 언덕을 뚫어줬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얘는 이 파동 크기만큼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돌파 타점이네. 수익 챙기고 여기서 수익 224에서 부근에서 수익을 챙기고 얘는 수익 나왔죠. 그리고 또 눌러줄 때 얘는 여기가 공고리 라인이니까 여기 부근에 최대 내려오면은 또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너무 밑에 그려놨기 때문에 아직 좀 타점이 다 안 내렸네요. 그러면 최대한 이 밑에서 또 분할 매수로 해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서 이후에 성공을 하면 111선 기준 밥그릇 패턴에 이제 4번 슈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이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처럼 이렇게 돌파 타점을 주는 종목들은 한번 매매해서 한번 수익 내고 눌러줄 때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종목으로 발라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공구리를 우리는 어디서 공략을 한다? 1번 나오고, 그러니까 하락했던 길이보다 충분히 횡보했던 기간, 박스의 길이가 길어진 구간부터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 여기서부터 해도 충분히 이 앞에서는 실패가 조금 잘 나와요. 보시면은 파수 종목은 딱 실패가 나온 종목이죠. 지금 하락하던 흐름에서 직전에 언덕을 뚫었는데 어때요? 실패가 나왔죠. 지지를 못 받았죠. 지금은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파란 점선까지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나면 주가가 앞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고 밥그릇 패턴으로 1번, 2번, 3번 눌러주고 4번이 나온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밥그릇 패턴에 적용을 시킬 때 무조건 1번의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길어진 구간부터 공구리 기법을 적용을 시키고요. 제가 하락하던 이 흐름에서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직전의 언덕을 뚫어 주어야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바뀐다. 그래서 반드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구리 돌파 타점으로 목표가를 잡을 때는 직전에 언덕을 뚫었을 때 상승하기 직전에 이 파동의 크기만큼 대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가도 잡을 수 있고, 이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을 한다. 대신에 밥그릇 패턴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뭐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락하던 추세 그리고 뚫고 눌러주죠. 그러면 앞으로 추세 매매를 하면 돼요.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또는 올라가는 힘이 약하잖아요. 대칭으로 못 올라가게 되면 그냥 횡보 박스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횡보 박스를 뚫고 나면 주가가 다시 우상향 박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구리 직전에 언덕을 돌파했던 구간이 밥그릇 패턴이 아닌 이상
어떻게 대응하냐? 그냥 추세 매매를 하면 된다. 대신에 직전에 언덕을 뚫었을 때 파동의 크기가 대칭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 추세가 나는 게 아니라 하락하던 추세에서 횡보박스로 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저점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냥 손절가를 이제 잡고 우리가 직전에 언덕에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이 직전의 언덕을 다 뚫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이 직전의 언덕에서 뚫었을 때 직전의 언덕에서 지지를 받는데 다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 아까 이 파동 크기만큼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이 크기만큼 올라가서 저점이 살짝 높아지면서 우상향 박스를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직전에 언덕을 이탈하게 되면 이 올라갔던 이 파동 크기만큼 대칭으로 여기 저점에서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 저점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2차 매수 분할로 들어가서 직전에 언덕까지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단가가 이 밑에가 되기 때문에 약수익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 횡보 박스로 움직이던가 하겠죠. 그리고 이 박스를 다시 뚫는 흐름이 나오면 주가는 앞으로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면서 밥그릇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구리 기법은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던 흐름에서 횡보로 바뀌던가 우상향으로 바뀔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직전에 언덕을 뚫을 때 그 라인이 바로 공구리 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공구리는 항상 처지고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던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던 횡보로 가던 또 뚫고 나면 또 우상향으로 가던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밥그릇 패턴보다는 이제 추세가 더 맞겠죠.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하락하던 흐름에서 직전에 언덕을 뚫고 나니까 주가가 그냥 추세를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예요. 추세를 타고 올라가 버려요. 여기서는 이제 하락하고 실패를 하면서 횡보 박스로 움직이는 흐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시면 자, 여기서 직전의 언덕 여기죠. 1대1로 못 올라갔죠. 여기서 조금 모자라게 올랐죠. 그래도 얘는 거의 1대1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빠졌어요. 그런데 하락하던 여기 흐름에서 저점을 깨뜨리지 않으니까 주가가 횡보 박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이 박스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 박스로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1번보다 2번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부터 영매공파던 밥그릇 패턴이던 적용을 시켜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던 흐름에서 횡보나 또는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는지 과거 차트들 다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구리 기법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항상 주가는 하락하던 흐름에서 직전의 언덕을 뚫고 나면 한번 슈팅을 줍니다. 그리고 이탈이 나오게 되면 횡보 박스로 움직이게 되고 이게 공구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하락하던 길이보다 횡보 길이가 길어진 3번 자리에서는 이제 파동의 크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고 스윙으로 좀 끌고 가도 괜찮지만 초보자분들은 1번 자리에서 2번 아니면
하락하던 흐름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뀌었을 때 이 직전에 언덕을 뚫었을 때 이 언덕을 뚫었을 때 바로 직전에 파동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대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크겠지만 보통 수익이 적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고리 기법, 그러니까 하락하던 추세에서 뚫었을 때 이 직전의 파동의 크기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파동의 크기가 크면 여기서도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오시면 돼요. 대신에 파동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들은 그냥 웬만큼 패스를 해주시면 돼요. 왜? 어차피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얽매여서 우리가 죽자고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수처럼 또는 지금 웅진 싱크백도 비슷하죠. 어차피 얘도 하락하던 흐름에서 충분히 길어지고 직전에 언덕을 이미 대칭으로 뚫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눌림으로 대응을 해보면 돼요. 이런 자리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이 공굴이 쳐졌고 영매고파 타점이고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만 잘 보셔도 자, 이 종목도 에브리봇도 공구리가 쳐진 겁니다. 왜? 하락할 때 직전에 언덕을 여기서 뚫어 올리면서 지지를 받았죠. 대신에 여기 직전에 파동의 크기만큼 다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는 앞에 매질봉도 있기 때문에 파동 에너지가 다시 크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브리봇도 차트를 크게 보면은 하락하고 이미 대시세가 한번 나고 여기서 좀 시세가 나고 이 하락하던 길이보다 횡보했던 길이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린 종목들이 다 직전에 언덕을 다 1대1 이상 뚫어 올렸고 공굴이 지지가 쳐졌기 때문에 지지 가격대가 정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공굴 라인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눌림에서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도 직전에 언덕을 보시면은 1대1로 뚫어 올렸죠. 여기서는 또 쌍바닥의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눌려줄 때 우리가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못해도 여기 전고점, 여기 저항대까지만 올라와도 이 눌림 타점에서 자꾸 들어가면 그래도 수익이 20% 나옵니다. 20%.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왜? 파동의 크기가 강하니까. 파동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림을 잡아서 반등이 나올 때 또는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솔트웨어, 범한표열셀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 종목은 조금 약해요. 아직까지 약합니다. 대신에 이 직전의 파동 움직이기만큼 다 안 나왔어요. 다 안 나왔고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한번 튀었다가 눌러주고 뭐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 여기 위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이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한일철강 같은 경우도 추세 전환을 했고 여기 직전에 언덕을 여기서 뚫어 올리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 매집봉이 있고 공굴이 쳐졌고 장기평선 역별 상태 영매고파 타점이잖아요. 파란 점선 근처니까 여기서 뚫으면 앞에 파동 에너지만큼 최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한일철강을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TBH 글로벌도 똑같죠. 자, TBH 글로벌도 직전에 언덕을 뚫었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탈하지 않으면 앞에 파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가능하다. 이 종목은 지금 61선 밥그릇 패턴이 나오고 있죠.
60일선 바클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을 전부 다 지금 바닥에 공구리가 쳐진 종목들만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제 단테님의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공구리 기법을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실하게 공구리가 어떤 건지 100%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 경험치를 더 붙여서 오늘 공구리에 대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공구리는 제가 앞으로도 얘기해 줄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영상이 일단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욕심이 너무 과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 다음에 또 제가 공구리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때 또 오늘 못했던 이야기들이나 또 추가적인 또 내용을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